비용을 줄인 게 아니다. 네. 성장이 되니까 우리의 성장세가 장난 아니다. 그게 사실 가장 매력적이다. 그 메시지이긴 하죠. 근데 뭐 실제 그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확실히 토스뱅크가 가진 IT 파워라든지 그런 프로덕트의 힘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아주 좋은데 제가 NG를 2번 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주변에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 이걸 따라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 최 대표님 잘 보고 있어요. 아침 먹고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미팅 때 많이 들어요. 그게 그래서 갑자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데 어쨌든 당당하게 해주세요. 요즘 좀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먹히고 있다는 증거라서 제가 좀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방송 전에 잠깐 PPL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50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크몽입니다. 굉장히 뭐 유명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창업자 그리고 사업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앱 개발이라든지 웹사이트 제작은 물론 홍보 영상 제작, 로고 제작, 디자인, 사업 컨설팅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서 외주로 쓸 수가 있는데 한 카테고리만 7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느낀 건데 그 외주를 주려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크몽에서는 후기라든지 레퍼런스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애티튜드를 굉장히 많은 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혁신이다. 외주계 혁신이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10만 원짜리 쿠폰팩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때 정말 그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이번 기회 때 꼭 크몽을 쓰셔라. 이걸 자신 있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댓글 보셨어요? 어떤 분이 크몽 어제 가입했는데 저도 쿠폰팩 주세요라고 울면서 유유 댓글 다셨더라고요. 이제 동생이나 친구 아이들을 다시 가입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는 저 크몽에서 허용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9월의 둘째 주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요즘 토스뱅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핫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월 흑자를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는데 그게 토스에서 일부러 그 보도자를 배포한 건 아니에요. 어떤 매체에서 미팅 중에 그걸 듣고 써서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한 뉴스라 가지고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아마 토스 측에서 어느 정도는 의도하지 않았나 저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였다. 알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거. 확실히 토스가 정말 어쨌든 요새 들어서 PR은 잘하지만 사업을 두고서는 좀 설랑설레가 좀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굿뉴스고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이수민 기자와 과연 이 월 흑자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리고 진짜인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정말 토스뱅크가 잘 나갈 것인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수민 기자가 인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이수민 기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패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세요. 그렇죠. 항상 선풀이 날리고 이수민 기자님 발음이 참 좋으세요. 이수민 기자님 참 기자의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토스보다 더 잘하시는 PR을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너무 준비를 잘하시고 맞아요. 되게 또 외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한껏 띄워드렸지만 사실이고요. 그럼 오늘부터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눈 토스뱅크의 활약상과 이것이 일시적인지 영속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토스뱅크가 월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스뱅크가 2023년 7월 월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약 10억 원 규모의 흑자로 출범 이후 22개월 만 대출 영업을 재개한 지 19개월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토스뱅크는 큰 변수가 없다면 2023년 3, 4분기에도 흑자가 이어질 거라 내다봤습니다. 토스뱅크는 2023년 2분기 적자폭을 1분기보다 크게 줄이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토스뱅크의 2023년 2분기 당기 순손실은 104억 원인데요. 앞서 2023년 1분기의 손실은 280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적자인 상황이지만 적자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적자 폭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2023년 3분기에는 첫 분기 흑자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흑자를 맞췄는지에 대해서 여쭙기에 앞서 왜 토스가 계속 지금까지 적자를 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예대 마진에 있습니다. 예대 마진은 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토스뱅크의 2023년 상반기 기준 수신, 즉 예금 잔액은 21조 5천억 원이고 여신, 즉 대출의 잔액은 10조 460억 원입니다. 수신에 비해 여신이 적은 상황인데요. 통상 은행은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운용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엔 대출자가 적으니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굴려왔습니다. 채권이란 유가증권의 한 종류로 채권 발행자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 증서인데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 이용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보다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성은 낮습니다. 또한 토스뱅크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했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회수 불가능한 채권 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인데요. 은행은 대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무제표에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2022년 기준 영업 손실은 2,449억 원인데요.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는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즉 대손충당금이 꼽힙니다. 토스뱅크의 2022년 기준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1,850억 원에 달하는데요. 물론 토스뱅크가 미래에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추정한 금액이라 확정된 비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높은 대손 충당금은 기업 재무에 영향을 끼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토스뱅크가 어쨌든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야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토스뱅크의 대손 충당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았는데요.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률은 40.4%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각각 25.4%, 25.1%였습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많은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위주라 연체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높다는 것인데요. 토스뱅크의 2023년 2분기 기준 연체율은 1.56%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연체율인 0.52%와 0.86%에 비하면 무척 높은 수준이죠.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에 따른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당금으로 키워놓는 것입니다. 물론 대손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한 이후에 생각한 만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입이 되는 구조인데요. 토스뱅크 측은 향후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잘 파악한다면 대손 충당금도 차츰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명쾌하네요.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중신용자 위주로 해서 당연히 그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손실로 잡힌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스뱅크가 월 흑자를 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토스뱅크는 수신에 비해 여신 증가세가 적어서 예대 마진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예금 이자를 줄이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는데요. 토스뱅크 파킹 통장의 금리는 2023년 4월에서 6월 사이 총 4차례 변경됐습니다. 2023년 4월 13일 토스뱅크는 5천만 원 이하 파킹 통장의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같은 날 5천만 원 초과 파킹 통장의 금리는 3.8%에서 3.6%로 낮췄는데요. 이어 4월 26일 5천만 원 초과 파킹 통장의 금리를 3.6%에서 3.3%로 5월 18일 3.3%에서 2.8%로 내렸습니다. 현재 금리는 파킹 통장에 얼마가 있든 연 2.0%인데요. 그간 토스뱅크의 여신액 증가세가 수신액 증가에 비해 약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쉽지 않았는데요. 토스뱅크 대출자가 늘어난 사이 예금에서 지불되는 비용, 즉 이자를 줄여 수익성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 막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디 뭐 이자율이 더 높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예금 이자를 줄이면 솔직히 갈아타기도 너무 쉽지 않았을까? 이용자들이 이탈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딱 들거든요. 어땠나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토스뱅크가 예금 이자를 줄였는데도 이용자의 이탈은 적었습니다. 이용자 잠금 효과가 발생한 것인데요. 2023년 8월 말 기준 토스뱅크의 가입자는 7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토스뱅크가 2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파격적인 예금 이자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은행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잠금 효과로 이용자를 잡아둔 것인데요. 토스뱅크가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도 조금씩이나마 높았고 저축은행보다는 대마불사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토스뱅크가 문을 닫게 되면 경제에 크게 여파를 미치기에 이를 정부가 막아낼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죠. 또한 토스뱅크가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목돈 굴리기 상품 등으로 이용자의 예치금을 계속해서 묶어두기도 했고요. 토스뱅크를 대체할 만한 은행이 크게 없어서 예금 이자가 줄어든다고 한들 이용자의 수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카카오뱅크가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워낙 인터넷 은행이 뭐 어쨌든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아직까지는 그쵸.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리하게 그러면 잘했다. 토스뱅크 흑자에 영향을 미친 뭐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외부 환경 변화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은행은 통상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운영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엔 대출자가 적으니 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굴려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토스뱅크의 유가증권 평가 손실은 683억 원인데요.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스뱅크는 그간 단기 채권을 운용해 수익을 냈는데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해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반면 2023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채권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토스뱅크는 스스로 자기네들의 흑자의 비결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토스뱅크 측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개선 등을 특별히 노력했다기보단 성장성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신자산 10조 원 이상, 가입자 755만 명 확보, 가입자 중 80%가 활성 이용자 등을 흑자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성장성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한번 흑자로 돌아서면 계속해서 흑자가 나오는 은행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연이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뭐 사실 뭐
비용을 줄인 게 아니다. 그 네. 성장이 되니까 우리의 성장세가 장난 네. 아니다. 그게 사실 가장 매력적이다. 그 메시지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실제 그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확실히 토스뱅크가 가진 IT 파워라든지 그런 프로덕트의 힘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토스뱅크의 흑자가 계속되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토스 측은 앞으로 계속될 거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토스뱅크 측의 설명대로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 초기 비용의 투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용평가 모형 등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에 적자 상태가 지속됩니다. 은행에게 있어 규모의 경제란 일정 수준의 여신 자산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행 비즈니스 특성상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이상 흑자로 전환하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카카오뱅크, K뱅크도 출범 이후 한동안 적자였지만 흑자로 한번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이라 할 수 있는 여신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가령 토스뱅크는 2022년 일반 관리비로 1,300억 원 가량을 썼는데요. 인건비 등 대부분 고정비로 이는 여신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한번 흑자를 내는 여신액이 모이면 계속해서 흑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점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리고 계속 입출금이 활성화되면 그쵸. 되는 거니까. 아, 인터넷 은행이 무섭네요. 네. 지금 오프라인 은행들은 되게 좀 어떨까요? 토스뱅크가 무서울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네. 물론 뭐 잠재적인 위기감은 네. 느끼겠지만 네. 뭐 그렇게 뭐 지금 당장 규모가 워낙 사이즈가 네. 다르기 때문에 당장 안 느끼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재밌는 그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잘파 세대들, 그러니까 Z세대와 알파 세대를 네. 합친 말이 잘파 세대인데요. 네. 네. 그 잘파 세대들이 처음에는 토스뱅크나 K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은행들을 사용하다가 뭐 대출이나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존 은행들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그래요?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터넷 은행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좀 적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파 세대이시죠? 잘파 세대? 저는 1년 차이로 M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만 나이니까 잘파 세대 아닌가? 만 나이로 뭐, 치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토스뱅크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아주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토스뱅크가 그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것도 출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기존의 제품들과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5일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로 구성됐는데요. 일반 다자녀 특례는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청년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측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이 자신들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토스뱅크 케어의 첫 번째는 전세 지킴 보증입니다. 이용자들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 변동 알림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좋다. 네. 네, 마지막으로 토스뱅크 케어의 세 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입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88% 한도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소득과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와 보증령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데요? 좀 전세 사시나요? 아니면 월세 사시나요? 아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사람들 그럼 개인정보도 왜 물어봐? 네. 왜냐면 이거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어요. 아니 저는 뭐 전세살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되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토스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이 보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큰 걱정이 전세 돌려받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다음 걱정이 집주인의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다음 세 번째는 뭔가 나한테 챙겨주는 거 없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걸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다자녀 가구 특례는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하필 2억 2,200만 원일까요? 2로 맞춘 걸까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왜지? 거죠? 그 점은 제가 알아보고 알아놓겠습니다. 한도가 임차 보증금의 한도가 최대 금액인 걸로 기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또 막 진짜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이게 뭐 갭 투자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 이 정도 좀 더 해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만약 근데 뭐 정말 엄청나게 대출 많이 해주면 이게 뭐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게 저도 대출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뭐 DSR이라든지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왜 걸리냐고 물어보면 이제 투기 방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역시 문제 해결 잘하는구나. 와우 포인트가 있었나요? 지금 들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감이 됐다. 프로덕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쨌든 근데 토스뱅크가 그리고 수신, 여신, 결제 분야에서 각각 준비 중인 것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또 기자간담회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스뱅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동대출 외환 서비스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의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과 심사 전략을 활용해 지방은행들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토스뱅크와 제휴은행이 각각 50%를 담당해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고요. 환전과 해외 결제,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련 서비스에서도 토스뱅크만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그간 외국환 거래 라이센스를 취득해 준비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요. 외화를 바꾸고 사용하는 과정을 단순한 형태로 간편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서비스는 부모가 아이를 위한 계좌, 금융상품을 개설하기 위해서 복잡한 서류들을 가지고 영업점에 가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오랜 기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아이 스스로 계좌, 적금을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자녀를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좀 땡기십니까? 그렇게 뭐 땡기지 체감되지는 않는데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금융 활동을 하면 특히 이게 싱글일 때랑 가정 이룰 때랑 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이루면 진짜 복잡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떼야 될 문서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토스가 굉장히 잘하는 게 프로덕트나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노가다라든지 아니면 공수를 많이 줄여주는 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정말 문서 다 떼야 되고 못 믿어서 뭐 해야 되고 뭐 보증 들어야 되고 뭐 중개사 써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해주겠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토스뱅크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는 토스뱅크가 아직 진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계획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상품은 전략적인 가치와 시장 환경이 준비돼 있을 때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거시경제 환경 등이 준비돼야 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매출 규모가 커지고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얻게 됩니다. 이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토스뱅크의 경우엔 이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진출할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있고 대출 상품으로서의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담대 영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은행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담대 시장으로서의 진출은 꼭 필요한 일인데요. 다른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주택담보대출 영업 이후 수익성을 끌어올린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팔로잉 질문인데요. 이게 금융당국이 좀 싫어하는 게 좀 취지에 안 맞춰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금리를 위한 거 아니었냐? 근데 왜 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그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목적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이 가계 빚이 증가한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 진출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스뱅크가 그 흑자를 낸 비결, 그리고 오랜 기간 좀 적자였던 이유, 그리고 뭐 최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토스뱅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월 흑자를 달성했다고 해서 향후 사업이 탄탄대로라는 걸 방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업은 태생적으로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토스뱅크는 지금까지 대출 자산의 95%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상품으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전월세 대출이 시작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아직 주택담보대출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신 상품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이를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등 은행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더 집중해야 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되게 알차고 꽉꽉 찬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신 우리 수민 기자님에게 뭐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딱 월흑자 전환 이 한 줄만으로는 그 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디 이번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아웃스탠딩 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